네, 반갑습니다. 예, 국회의원 이정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이미 유엔에서도 이거는 좀 약초로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재배 금지에서 배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의료계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식약청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국제적인 관점 또는 의료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향정신성 그런 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재배를 허용하고 이를 의료계에서 연구를 해서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오늘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구체적으로 하실 분들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에서 이런 재반적인 문제를 또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종교계에 계신 목사님들, 또 의료계, 또 환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본부이고요. 이분들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곳으로 해서 우리 의료용 대마에 대한 재배를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이성만 의원님께 소개받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대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환자 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성만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 발언 순서는요. 벌써 12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전 종교 상임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성범 목사님의 발언부터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목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죠. 네. 소개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종교분과위원장 여기만 김성복입니다. 저는 올해로 12년 차 파킨슨 병의 투병 중에 있습니다. 1983년 십정동 부흥촌의 센터교회를 개척해서 36년간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 병을 얻게 되어서 목회를 은퇴하고 양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2년 발병되었을 때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서히 몸과 근육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2018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의 지미 카터 센터에서 있었던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시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방문했다가 회의를 마치고 주립대학의 어거스타에 있는 의과대학 박영독 박사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 박영독 선생님은 소아과 전문의이십니다. 주립대학 소아과 전문의이십니다.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이 소아들의 뇌전증에 이 의료용 대마가 아주 효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파킨슨 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한번 마셔보라고 해서 그때 그걸 마셨습니다. 역시 효과가 몹시 좋았는데 그 뒤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잠깐 터졌다가 또 다쳤습니다. 이 파킨슨 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장애가 진행돼 걷기가 어렵게 되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유엔에서 국제통제물질협약이 개정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은 뇌에 관련된 질환에 광범위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마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마약과 같은 형태로만 계속 취급해서 이것을 환자들로 하여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가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절실합니다. 이 의료용 대마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건데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 내지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 환자들이 마음 놓고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아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환자들이 합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순서는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와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특구에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 조만수 교수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농업서비스 디자인 본과장 겸임교수 조만수입니다. 저는 2018년에 마약류 학술 연구자 자격을 취득해 대마를 재배하여 전주기 안전관리 방안, 국제 규제 동향, 사용자 중심의 안전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자 관점에서 의료 목적 대마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개최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마 성분이 다시 허용된 올림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부터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금지 약물 리스트 중 대마 성분인 CBD를 예외 물질로 분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통증 완화, 항염 작용을 통한 근육 회복, 수면 질 향상, 소화 기능 개선 등을 위해 CBD 성분이 함유된 오일, 연고, 패치 등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 성분은 대마에서 유래된 성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우리나라 선수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선수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 규제 사항과 국내 규제 사항의 불일치로 인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CBD 성분 제품을 사용하였다가 퇴출,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받는 차별 및 불이익 해소에 따른 요구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 김하성 선수들과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합법적 처방을 허가받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CBD 성분 의약품을 상시 복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필로폰, 엑스터시 등 고위험군 마약류와 동등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국내 입국 및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연구를 통해 항염, 만성통증, 다발성 경화증, 메스꺼움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CBD 성분을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엄격한 일본에서조차도 작년 12월에 CBD 성분 사용에 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CBD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식품 등이 일본 내에서 활발히 유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의료 목적 대마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40조 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마약류로 취급되어 산업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민의 의식 속에서도 대마의 의료적 쓰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약류만 인식으로 되던 대마 성분이 이제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성분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대마 종자류 등 국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목적의 대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이 유엔 통제물질 협약 개정에 따라 국내 관계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년간 대마 관련 연구 개발 사업에 이미 약 1,00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산, 학, 연, 관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현재 학계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등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이 됐을 시 시행해 나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북 산업용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 재배부터 공급까지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도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마 법령 개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신산업 발굴, 농민들의 소득 증대 및 세수 확보 등의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의 대마가 지니는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일 국민대학교 농업서비스 디자인 분과 조만수 교수 연구팀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자 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국은 2018년 20대 국회에서 저희 환자 가족이 531일간의 법 개정 운동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을 아시아 최초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규모로 마약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뇌전증 학회에서 난치성 뇌전증에 의료용 대마가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 온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경과 교수님들의 연구로부터 시작됩니다. 발작이 멈추지 않거나 고개를 가누지 못하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제안으로 들여온 의료용 대마로 인해 뇌파가 안정되고 발작이 멈추고 부모님과 눈을 맞추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관계 법령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에 아픈 아이를 입원시킨 부모님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과학적 근거가 충분했길래 2018년 20대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법은 95%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한국에서는 아직 임상시험이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라는 특수약국에서만 대마성분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임상시험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기에 제정한 아주 졸속스러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유엔에서 유엔 국제통제물질협약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졸속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니라 현행 마약류 관리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 번에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한국은 유엔 통제물질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유엔 가입 국가들처럼 이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협약을 공포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법안을 발의해야 할 식약처가 정부 입법조차 하지 않았고 그에 대응하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조차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등은 자국민의 공화권을 위해 유엔 협약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여 관련된 법을 이미 개정한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바로 옆 나라 일본도 지난 2023년 12월 후생노동성의 내각 발의로 인해 아시아 국가에서 또 처음으로 일본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 법안이 또 통과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한 것에 비해서는 일본은 또다시 한번 우리 한국과 더 빠르게 이 세계 경향에 발맞추어 정부와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미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외교부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각 18개 정부 부처에 이미 다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의료용 대마, 이 대마라는 어감 때문인지 아니면 잘못된 주입식 교육 때문인지 정부가 먼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비준한 이 협약을 정부가 무시하는 것은 헌법 6조에 나와 있는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여기 모인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이 국민들과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는 엄청나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유엔이 개정한 그 국제협약대로 이 한국 정부가 규정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달라는 그 요구 하나뿐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한국이 갈라파고스 국가가 되지 않고 이 국제협약에 따라 환자 가족의 건강권 그리고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네, 추가로 질문이나 있으시면 저희가 뒤쪽에 있으니까요. 뒤에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주셔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